여러분, 혹시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최근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며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기본적인 투자 공부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의 말만 듣고 따라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연못구어는 직역하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무모하게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연못구어의 이야기는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맹자와 제나라, 선왕 사이에 있었던 흥미로운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자성어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7개의 강대국이 각자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천하를 호령하던 때였죠. 전쟁과 정복이 일상이 된 이 시기에 한 사람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각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였습니다. 맹자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으며 말솜씨가 뛰어나 누구와 대화를 해도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왕이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왕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20년경, 맹자는 당시 강대국 중 하나였던 제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나라는 동쪽 해안에 위치한 부유한 나라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왕 선왕은 야심이 큰 군주로 중국 전체를 통일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자가 제나라에 도착했을 때 선왕은 이미 그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은 맹자를 궁으로 초대하여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궁전은 화려한 장식과 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신하들이 선왕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 모든 화려함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당당하게 선왕 앞에 섰습니다. 맹선생께서 천리길을 마다 않고 우리 제나라를 찾아주셨으니 분명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이 있으실 것이오. 선왕이 맹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오직 인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선왕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맹자가 실질적인 국가 경영이나 군사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선왕의 마음을 읽은 듯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왕의 대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선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진짜 꿈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지만 맹자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인의의 왕도 정치를 설파하는 사람이었고 선왕의 야심은 그런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왕이 대답을 망설이자 맹자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의식을 얻기 위함입니까? 인생의 오락을 위함입니까? 이 질문은 마치 낚싯바늘처럼 선왕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선왕은 자신이 전쟁을 단순히 식량이나 오락을 위해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니요. 나의 대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선왕이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이제 맹자는 선왕의 진짜 의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의 바람은 중국 천하를 통일하시는 것이겠지요. 맹자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선왕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맹자가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본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화는 맹자의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력으로 욕망을 달성하시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에 선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큰 꿈이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는 것에 기분이 상했지만 동시에 맹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맹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재앙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맹자의 말에 궁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왕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선왕의 얼굴에는 분노와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맹자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왕께서는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려 하시지만 그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는 법이니 나무에 올라간다고 해서 물고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무력으로만 통치하려 한다면 그 통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선왕은 맹자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다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통치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왕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맹자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왕도 정치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인과 의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왕이 되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스스로 대왕을 따를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덕으로서 천하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도입니다. 맹자의 설명을 들으며 선왕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눈빛이 점차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맹자의 연목구어라는 비유는 선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선생의 말씀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인과 의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선왕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 방법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자연히 대왕을 따를 것입니다. 선왕은 맹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통치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왕은 맹자를 자주 초청하여 그의 조언을 구했고 일부 정책에서는 맹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선왕이 완전히 맹자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선왕은 자신의 큰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제나라는 후에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맹자는 선왕과의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왕도 정치론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대에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후대에 유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목구어라는 비유는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실현 불가능한 꿈을 쫓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맹자와 선왕의 대화가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 한 학자가 이 일화를 기록하며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맹자의 양해왕 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맹자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목구어는 단순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목적과 수단의 올바른 관계, 현실적인 방법론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맹자가 선왕에게 가르쳤듯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때로는 우리의 목표 자체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연목구어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선왕처럼 큰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적절한지 현실적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맹자의 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목구어는 오를 연 나무목, 구할, 구, 물고기어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는 행동 또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무모하게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맹자의 양해왕 편에 기록된 맹자와 제나라, 선왕의 대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연목구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 비유를 통해 선왕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시도의 무모함이었습니다. 맹자는 진정한 통치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며 무력만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통치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찰로 권력의 본질과 정당성에 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의 연목구어 비유는 단순한 경구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균형, 목적과 수단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사자성어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목구어는 목표와 방법의 일치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성과와 지름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접근법이 오히려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지속 가능한 운동과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법의 다이어트 약이나 2주일 만에 완성되는 복근 같은 비현실적인 방법에 의존하곤 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연목구어는 또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 자체를 제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맹자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성과와 지름길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연목구어의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맹자가 선왕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봅시다. 당신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방법은 적절합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연목구어의 어리석음을 피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대신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만나는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연목구어의 상황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